멀티플레이어는 각광을 받습니다.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는 선수는 귀한 대접을 받게 되지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26강입니다. 오늘은 겸할 겸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겸할 겸자입니다. 겸할 겸자는 겸하다는 뜻이지요. 겸비하다는 것입니다. 겸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지니는 상황입니다. 이 겸할 겸자는 여덟 팔자와 책상 기자와 돼지머리 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여덟 팔자는 상부에도 있고 하부에도 있습니다. 두 번 겹쳐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중 여덟 팔자는 숫자 8을 의미하는데 여러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책상 기자는 책상입니다. 받침대를 말하는 것이죠. 돼지머리 개자는 고슴도치 머리라고도 하는데 돼지머리에 나 있는 뾰족뾰족한 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 머리에도 뾰족뾰족한 털이 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뾰족한 모양을 돼지머리 개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할 겸자는 받침대에서 여러 방향으로 뾰족하게 퍼지는 게 겸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에서 몇 가지 기능이 발휘되어 사방에 주는 영향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에서 몇 가지 기능이 발휘되어 사방에 주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있던 새들이 여러 방향으로 일시에 퍼지게 됩니다. 이런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겸할 겸자입니다. 겸비라는 것은 받침대에서 여러 방향으로 뾰족하게 날카롭게 퍼져나가는 그 모양입니다. 하나에서 몇 가지 기능이 발휘되어 사방에 주는 영향을 겸할 겸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능을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놀기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다재다능한 사람을 겸할 겸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겸할 겸자가 설명하는 그 겸비라는 것은 받침대에서 여러 방향으로 뾰족하게 퍼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에서 몇 가지 기능이 발휘되어 사방에 주는 영향을 겸할 겸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양수겸장이 있죠. 양수겸장은 장기에서 쓰는 용어인 것인데 두 개의 장기짝이 한꺼번에 장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표적을 두 방향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모양인 것이죠. 그리고 겸사나 겸비를 할 때 겸할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하다는 뜻을 가진 겸할겸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자입니다. 겸할 겸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겸손할 겸자입니다. 겸손할 겸자는 겸손하다는 뜻이 있죠.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며 남을 존중하는 태도인 것이죠. 이 겸손할 겸자는 말씀 원자와 겸할 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말씀 원자는 말씀입니다. 말이지요. 겸할 겸자는 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겸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겸자는 말씀을 겸비하는 일이 겸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행동과 말씀이 일치되는 바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행동과 말씀이 일치되는 바른 행동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겸손하고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겸손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행동은 겸손한데 말씀이 거칠면 그것도 겸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겸손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인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겸손할 겸자는 말씀을 겸비하는 일이 겸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행동과 말씀이 일치되는 바른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노겸근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겸근칙은 부지런히 일하고 겸손하면서 매사에 삼가고 타일러 경기하면 중용의 도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겸허하다든가 겸손하다고 할 때 겸손할 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청렴할 염자입니다. 청렴할 염자는 청렴하다는 것이죠. 청렴이라는 것은 성품과 행실이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청렴할 염자는 집엄자와 겸할 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집엄자는 집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공간인 것이죠. 겸할 겸자는 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할 염자는 집에서 겸비할 덕목이 청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갖출 최우선 덕목이 무엇인가? 청렴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정 공간에 같이 살게 되면 그들이 갖출 최우선 덕목은 청렴입니다. 부도덕하고 사리사욕 있는 사람이 함께 섞여 있으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갖춰야 할 덕목 중에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청렴하기까지 하면 그 공동체는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청렴할 염자는 집에서 겸비할 덕목이 청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렴은 같은 공간의 구성원들이 갖출 최우선 덕목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청렴결백이 있습니다. 청렴결백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서 재물 욕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비의 자세를 이루는 것이죠. 또 염치라고 할 때나
염가라고 할 때 청렴할 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말겹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발염자입니다. 발염자는 발을 의미하지요. 발이라는 것은 가늘고 긴 대를 엮어서 햇빛 등을 가리는 물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염자는 대죽자와 청렴발염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대죽자는 대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렴발염자는 청렴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발염자는 대나무로 만든 청렴한 것이 발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을 쳐도 안과 밖을 적당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청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치게 되면 커튼처럼 안과 밖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이죠. 밖에서 안을 볼 수도 있고 안에서 밖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따가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것이죠. 발염자는 대나무로 만든 청렴한 것이 발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을 쳐도 안과 밖을 적당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청렴이라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발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수렴청정이 있습니다. 수렴청정은 발을 내리고 정사를 듣는다는 뜻으로서 왕대비가 왕을 도와서 정사를 돌봄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주렴이나 가렴이라 할 때도 발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싫어할 혐자입니다. 싫어할 혐자는 싫어하다는 뜻이 있죠. 이 싫어할 혐자는 여자 여자와 겸할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자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겸할겸자는 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겸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싫어할 혐자는 여자를 겸하는 일은 싫어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여자를 함께 가지려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공동체가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동시에 가지려 하면 이런 것을 공동체에서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남자밖에 없습니다. 이 두 여자도 이 남자를 독식하고 싶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이 남자 하나뿐이고 나머지 모두는 이 상황을 싫어하는 것이죠. 싫어할 염자는 여자를 겸하는 일을 싫어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여자를 함께 가지려 하면 싫어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싫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혐의형이 있습니다. 혐의형은 범죄 용어 중에 하나인 것인데 범죄의 증거는 없으나 단순히 혐의만으로 주는 형벌을 말하는 것인데 보건적인 형벌을 비난하여 이루는 말입니다. 또 혐오라고 할 때나 혐한이라 할 때 싫어할 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겸할 겸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불만스러울 겸자입니다. 불만스러울 겸자는 불만스럽다는 뜻이 있죠. 불만스럽다는 것은 보기에 마음에 차지 않아서 언짢은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만스러울 겸자는 마음신변의 겸할 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겸할 겸자는 겸하다는 뜻이 있죠. 겸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스러울 겸자는 마음을 겸하면 불만스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언짢아서 불만스럽다는 것이죠. 어떤 한 가지 사안이 한 가지 마음으로 정리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정리되지 않고 한 가지 사안에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불만스러운 것이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불만스러울 겸자는 마음을 겸하면 불만스럽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언짢아서 불만스럽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계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면은 미안하여 볼 낯이 없다는 뜻으로서 쑥스럽고 어색함을 이루는 말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계면쩍다는 것이 있죠. 계면쩍다는 것은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어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626강으로서 개말겸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